자,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여교사와 초등생의 썸. 이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죠? 자, 요즘 영화, 드라마 원작이 대부분 인기 웹툰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 웹툰의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 그런 웹툰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웹툰, 양 앵커가 제목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입니다. 와우.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사이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이야기인데 지난달 27일 한 제작사가 이 웹툰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발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만난 캐릭터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게 됩니다. 이 캐릭터의 플레이어가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웹툰이 연재됐던 당시에도 소아성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성현 감독이 연출, 옥탑방 고양이 등 유명 연극 극본을 쓴 정세혁 작가가 대본을 맡았고요. 구체적인 편성이나 방영 일정이나 또 출연할 배우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누리꾼들은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비판과 함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옛날에 드라마 로맨스 기억하십니까? 그 김하늘 씨가 여교사로 나오고 이 고등학생 제자를 때리면서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그때도 그게 엄청난 논란이었거든요. 네. 이 초등생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부모,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아요. 남자애들은 더 철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약간 연애 대상을 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권의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 그다음에 정말 높은 도덕성,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에게 이제 늘 이제 지켜드려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거 좀 너무 교권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원작 작가와 웹툰 담당자는 여기서 뭐 연애 감정이 있는 건 맞지만 뭐 정말 사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목에서 나오는 초등학생도 이 주인공 초등학생이 아니고 다른 캐릭터를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갸우뚱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무궁화와 태극기 때문에 뭐 어쨌다고요? 자, 일본을 방문한 어느 스웨덴 유튜버가 일본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일본 공항 입국줄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여권을 내고 담당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발을 딱 보니까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이런 무궁화랑 태극기 쳐다보면서 왜 외국인이 한국 상징을 문신으로 새깁니까? 문신 막 이렇게 역겹게 막 쳐다보면서 이건 보통 한국인만 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로 데리고 보안 인터뷰 방으로 안내했거든요. 하얀 벽, 카메라 돌아가고 책상 하나, 직원 2명. 제가 진짜 푹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직원들은 저의 문진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누가 막 권유한 거냐? 뭐 한국에서 어떤 활동했냐? 이상한 질문 저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막 30분 동안. 그래서 나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막 진짜냐?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일본인 직원 쳐다보면서 이 태국이랑 무궁화 그냥 단순한 디자인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보는 시간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한 문신이거든요. 딱 그 말을 하니까 그 직원이 저희 여권 한번 막 이렇게 빨리 다시 확인하더니 입국해도 좋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저 양반이 태극기랑 무궁화 타투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제보자 정말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제보자는 한국에서 약 7년 동안 살다가 지금은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스웨덴인으로 일상 브이로그,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얼마 전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일본인 직원이 제보자의 팔에 있는 태극기 문신을 보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왜 외국인이 한국 국기를 문신으로 새겼냐? 이렇게 묻고는 제보자를 보안 인터뷰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방에서 제보자는 직원 2명에게 누가 문신을 강요했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압박적인 취조를 약 30분 동안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분께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자, 원래 방송 심의 규정상 문신은 이렇게 모자이크 블러를 쳐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 네. 태극기 문신 가릴 필요 없잖아요. 저거를 가릴 필요는 사실 없죠. 혐오감을 주는 그 정도 그런 건 모르겠지만 태극기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피고 또 지도 그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문신을 한 이유가 그냥 이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 역사, 상징, 의미를 공감했기 때문에 몸에 새겼다고 합니다. 아, 스웨덴 분이? 스웨덴 분인데 아이고야. 태극기, 상징, 무궁화. 근데 사실 이걸 새기고 다니다가 이번 일본 가서 그런 일 겪고 상당히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서글퍼졌다고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상징할 수 있는 두 가지 꽃하고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저걸 몸에 새겨준 감사의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 놀랍습니다,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술 취해 우당탕탕. 자, 술에 취해 버린 황당한 행동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저벅저벅 인도 끝에 놓인 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잡고 휙 와르르 쏟아진 음쓰들. 자, 그 와중에 깨끗한 건 알아서 폴짝 뛰어넘어갔어요 지금. 자, 이내 또 다른 쓰레기통 포착.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자, 휙 또 휙 휙 기어이 또 죄 없는 쓰레기통만 철퍼덕. 자, 그러면서 비틀비틀 사라지고 마는데요. 자, 저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더러워서 피하는 거. 지는 그렇게 깔끔 떨면서 치우는 사람 어쩌라고요? 네, 어제 새벽 전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길거리에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CCTV 영상을 돌려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새벽에 어떤 술 취한 남성이 와가지고 쓰레기통 2개를 다 넘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길바닥에 나오고 말았는데, 제보자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옆집에 있는 초밥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는데요. 사실 누가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없는데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한 걸로 보여요. 굉장히 좀 제보자도 당황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만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특정을 못했습니다. 결국 엎어진 쓰레기는 제보자가 직접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자, 이번에도 처벅처벅 걸어온 남성 주변을 한번 쓱 보더니 어깨 한번 빙빙 풀어주고요. 자, 벽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보셨습니까? 자, 휙! 완전히 마운드에서 던지는 듯이 포수 없는 유리문은 그만 저렇게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데요. 박 변호사님, 술만 마시면 꼭 저렇게 됩니다. 그래요. 야구 지금 투수를 하고 싶으면 운동장이나 야구장 연습장에 가면 되는데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 제보자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렇게 야구 모습으로 이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CCTV에 얼굴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깨고 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또 술을 또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CCTV로 확인은 해보니까 처음 본 얼굴이긴 한데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금방 잡힐 것 같고, 수리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보면 볼 수도 있으니까. 55만 원인데요. 아이고야. 영업을 못했어요. 맞아. 영업 손해 합쳐서 200만 원이 넘다고 하니까 준비하세요. 예, 좋습니다. 당첨.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축의금이 뭐길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겐 학창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무리가 있는데요. 자주는 못 봐도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종종 모이는 사이입니다. 그중 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친구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서 누나가 너희 그냥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며 청첩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날 또 밥을 산 건 아니고요. 참고로 친구의 누나와 저는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참석을 한다고 하길래 저 혼자 빠지기 미안해서 약속 시간까지 미루고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을 보고 뷔페에서 식사까지 하고 갔고 저는 식만 간단히 보고 식사 없이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따로 축의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사를 한 친구들은 모두 1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결혼식 이후에 그 친구가 축의금을 낸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와줘서 고맙다며 뒤풀이 식사를 대접했단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지훈이는 축의금을 안 냈더라. 솔직히 실망이다. 다시 보게 됐다며 제 뒷얘기를 했다고도 하네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후로 그 친구와 더 이상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시간 내서 축하해주러 간 건데 축의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탐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수호 이 인간 이거 진짜 웃기네. 야, 뭐 나한테 실망해? 다시 봐. 야, 너 그날 뭐라고 했어? 너네 누나가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며. 야, 양심상 뷔페만 축 내고 갈 수가 없어서 배고팠지만 밥 안 먹고 그냥 가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넌 친구도 아니야 임마. 동그라미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도. 자, 다음 친구입니다. 야, 지훈이 인간 진짜 황당하네. 누가 할 소리를 네가 다 하고 앉았어. 뭐 뷔페만 축 내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줬다고? 아유, 눈물 나게 고마워라. 야, 그냥 축의금 내고 먹을 생각은 안 들디? 다른 애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10만 원 내고 먹었겠냐? 야, 이건 마음가짐 성의의 문제잖아. 넌 친구도 아니야 말입니다. 자, 일단 송 변호사님부터요. 네. 일단 친구가 축의금 낸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또 식사하고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와라. 뭐 축의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게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를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나잖아요. 누나 친구. 동네 친구들이고 누나의 결혼식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달라요. 일단 결혼식에 가면 무조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축의금은 내는 게 이제 룰이죠. 네, 그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 아직 20대니까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도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 친구라는 분은 좀 나빠요. 분명히 마음 편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 그냥 누나가 그냥 오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헷갈려서 못 낼 수도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친구는 다 고마운 거죠. 어쩜 그렇게 쏙 빼놓고 돈 낸 사람들만 밥을 또 먹이고 그리고 또 뒤에서 실망했다는 또 이런 욕을 합니까? 친구가 훨씬 나빠요. 자, 박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즘 축의금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입장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안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내지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나요? 뒤에서 뒷말하는 거는 사실 이 친구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 내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쩌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본인 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저도 사실 소장님과 또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이 친구가 좀 순수한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사회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건 좀 나쁘다. 저도 그 의견에 함께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공푸운님께서 친구 누나 결혼식에 뭐 하러 가냐? 차라리 가지 말지 그랬어. 근데 이렇게 일면식이 없으면 사실 안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루이비통님은 결혼식이면 축의금을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